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극도로 소외되고 있는 증권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 다르겠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도로 소외되어 있어요. 지금 코스피의 거래량이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이렇게 극도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한 그런 센티멘트, 그러니까 심리의 그런 심리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업종의 그런 주가가 좋을 수가 없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장기간 주식 투자금이, 주식 투자에 대한 자산 비중이 저는 꽤나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대한민국 기준으로 지금까지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자금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였어요. 약 2%만이 주식 비중이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나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열풍이 불었죠. 그로 인해서 2%에서 5%로 이제 증가한 상황입니다. 미국 혹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월등하게 낮은 수치이지만 그나마 좀 올라간 수치이긴 해요. 다만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수치가 10%, 15%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비율 같은 경우는 이미 75%를 넘어섰어요. 순자산 기준으로는 90% 이상의 이제 자산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에 완전한 몰빵이 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국가는 공산국가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공산국가와 같이 비교하더라도 거의 대한민국이 탑급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물고기일반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달도 차면 기운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저는 꽤나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것들은 코스피, 코스닥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업종이죠. 그러니까 증권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주식에 대한 그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보다 이제 고객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할수록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KTB 네트워크의 지분만 하더라도 한 3천억 정도의 그런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예, 3천억이에요. 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저평가가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실적이 막 적자라던가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1,7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1,700억이고 영업이익이 1,433억입니다. 예, PER이 2가 안 되죠. PER이 2가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이 굉장히 붐인 상황이었고, 특히나 모든 자산들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수익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KTB 네트워크가 있지만 KTB 네트워크 외에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토스라던가 배달의 민족 이쪽에 대한 지분도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진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인수에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KTB 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을 여실히 좀 넘어서는 그런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도 사실상 전혀 무리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리테일 부분에서 거의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리테일 부분에서는 뭐 미래에셋이라던가 삼성증권, 키움증권 이런 대기업들이, 대형 증권사들이 모든 시장을,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IB라던가 혹은 채권 운용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대출에 대한 혹은 자금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증권사들은 이쪽에 대한 중개인 역할을 함으로써 크나큰 실적을 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어떤 이슈가 많이 돌고 있냐?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이슈, 공급에 대한 이슈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무엇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금, 투자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권사들의 중개 수수료 역시나 꽤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내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뭐 건설주라던가 건자재주라던가 조선, 철강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를 수혈해주는 금융기관 중에 대표적인 금융기관 쪽이 바로 증권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영업이익률 그리고 ROE 수치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안정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ROE 같은 경우도 30, 29, 12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10%를 상회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소외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지분 가치보다 못한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PR이 2도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5%밖에 안 되는 그런 주식 비중이 저는 장기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식 비중이죠.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여기 10% 이상까지는 충분히 몇 년 내에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그러니까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 가장 선도업 쪽에 있는 증권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리테일 부분도 꽤나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유진저축은행이라던가 배달의 민족 혹은 토스라던가 이런 굵직굵직한 IPO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꽤나 뜨거워진다면 당연히 KTB 투자증권이라던가 몇몇 대표 중견기업들이라던가 대형 증권사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물론 지금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면서 다른 쪽으로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최근에 제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만 기품 더하기와 가치필승 투자 멤버분들에게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팔라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시금 이제 팔라와 케이테더로 이제 스테이킹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팔라코인이 약간 40% 이상 4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0%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연이율 207%는 덤입니다. 연이자가 277%이고 토큰 가격만 이제 40% 이상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KTB 투자증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식 비중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